말리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일자리를 찾는 걸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죠. 우리 고향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식당을 나서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쓸어온 이야기는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더 많은 태국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힘들었던 경험을 들려준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태국에서는 절대 얻지 못할 기회를 여기서 만났다고 했어요. 그러다 순이를 만났어요. 그녀는 저를 작은 아파트로 초대해 차를 대접해 주었어요. 바닥에 깔린 방석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죠. 남편이랑 저는 5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순이가 작은 찻잔에 뜨거운 차를 따르면서 말했어요. 우린 돈을 충분히 모아서 아이들을 태국에서 대학에 보내는 꿈을 꿨어요. 저는 차를 홀짝이며 그녀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그녀는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공장에 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뭐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게 바로 제가 찾고 있던 고난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순이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알게 됐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 이웃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찾아줬어요. 근처 교회에서는 음식을 주기도 했고 구청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줬어요. 저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어요. 정말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녀가 인정했어요. 여전히 힘든 날들도 있지만 한국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도와주려고 했죠. 순이의 아파트를 나서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뒤집히고 있었거든요. 번화한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벤치에 앉아 수다 떠는 나이든 한국 할머니들, 공장 밖에서 한국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는 태국 노동자들, 여러 언어로 정부 사무소 방향을 안내하는 표지판들.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머릿속의 이야기를 완성한 채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벌어지는 나쁜 일들을 폭로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했어요. 물론 문제가 있었어요. 이민자들과 노인들 중에는 여전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친절함도 있었고요. 작은 공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 색색의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지켜봤어요. 한 한국 할아버지가 작은 강아지를 데리고 지나가면서 저를 보고 미소를 지어주었죠. 저는 노트를 꺼내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악당과 피해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도전과 마주한 나라,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서로를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은 아름다운 오렌지빛과 핑크빛으로 물들어갔어요. 그때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저의 기자로서의 임무는 단순히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더라도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제 일이라는 걸요. 저는 한국의 비밀을 밝히려고 왔어요. 하지만 대신 저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을 발견했어요. 제 선입견을 넘어서 세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필요성이었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일어났어요.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배울 것도 많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것도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열린 마음으로 진짜 한국의 이야기를 듣고 쓸 준비가 됐어요. 좋은 점, 나쁜 점,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들을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어둠을 찾으러 왔지만 그 대신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깼어요. 머릿속은 전날 알게 된 모든 것들로 여전히 복잡했어요. 호텔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보니 제가 여전히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어요. 이곳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저는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어요.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려면 더 많은 곳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진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조용한 동네에 있는 양로원이었어요. 양로원에 들어서자 집에서 만든 음식 냄새와 함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었어요.
김씨 할머니라는 분이 저를 자리에 앉으라고 초대했어요. 주름진 얼굴이 밝게 빛나며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에서 나이 먹는 게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린 잊히지 않았어요.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저는 직원들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도와주고 자원봉사자들이 책을 읽어주며 심지어 학생들까지 와서 어르신들로부터 배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제가 상상했던 방치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 다음에 간 곳은 노숙자 쉼터였어요. 박 씨라는 관리자가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우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는 정부가 쉼터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사람들이 따뜻한 식사를 하고 사회복지사들과 만나 직장과 집을 찾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쉼터를 떠나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잘못 생각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더 많은 걸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게 주인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가게 운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말해주었고, 공장 노동자들은 긴 노동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고도 했어요. 대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걱정에 대해 털어놨어요. 그 중에서도 한 대화가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작은 식당에서 간단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주인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거든요. 이시라는 주인 아저씨는 이 식당을 30년째 운영하고 계셨어요. 한국은 내가 어릴 때 그 나라가 아니에요. 아저씨는 고개를 뒤집으며 말했어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 하지만 우린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쉽진 않지만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저씨의 말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악당을 찾으려 했고 성과 악이 뚜렷한 단순한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했어요. 맞아요, 문제가 있었어요. 고령화 인구는 정말 큰 문제였고 일부 이민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빠른 변화 속도에 적응하지 못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어디를 가든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지역사회 프로그램, 정부의 지원 정책, 그리고 서로를 돕는 평범한 사람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어요. 여전히 반짝이는 빌딩과 첨단 기술은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그 너머를 볼 수 있었어요. 변화와 씨름하면서도 자신들의 사람들 노인들이든 새로운 이민자들이든 모두를 돌보려 애쓰는 나라였어요. 저는 제 나라, 태국을 떠올렸어요. 우리도 우리만의 문제들이 있었고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한국과 우리가 정말 그렇게 다른가? 저는 한국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했던 걸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작은 공원에 앉아 가족들이 저녁 시간을 함께 즐기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연 날리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한국인과 다른 나라에서 온 것 같은 친구들이 함께 웃으며 간식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건 어두운 비밀을 폭로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문제를 직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글을 쓰다 보니 이번 여정이 저 자신도 변화시켰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왔지만 떠날 때는 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배운 기자가 되어 있었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더 인간적이며 결국은 더 희망적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노트를 덮으며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이 이야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건 그들이 기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실 제가 기대했던 이야기도 아니었죠. 하지만 이건 진실이었어요. 적어도 더 풍부하고 복잡한 진실이었어요. 내일 저는 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거예요. 하지만 떠나는 한국은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 알았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도 달라져 있었죠. 이제 저는 제 기대를 넘어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기자가 된 것 같아요. 한국을 떠나려고 가방을 싸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감정과 발견의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었거든요.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정말 공유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 작은 서울 아파트에서 침대에 앉아 있었던 게 기억나요. 주위에는 인터뷰와 관찰 내용으로 가득한 노트북들이 널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수많은 예상치 못한 순간을 포착했던 카메라가 놓여 있었죠. 익숙한 무게의 그 카메라를 손에 들고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여정을 기록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도대체 돌아가서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뭔가 큰 스캔들을 폭로할 줄 알았어요. 제가 여기서 벌어지는 나쁜 일들을 다 밝히는 영웅 같은 기자가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발견한 건 그저 평범한 나라였어요. 문제도 있었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악당도 피해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각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을 때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원래 제가 구상했던 이야기에 맞게 내용을 비틀어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제가 실제로 경험한 진짜 이야기를 할 것인지 말이죠. 결국 저는 진실을 택했어요. 며칠 동안 다큐멘터리 작업에 매달렸어요. 좋은 면도 나쁜 면도 다 담았죠.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태국 노동자들의 인터뷰도 넣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넣었어요. 지역사회센터나 클리닉에서 자원봉사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줬고요. 심지어 태국 남성들이 클리닉을 털려고 했던 무서운 순간도 포함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야기한 거였어요. 많은 부분에서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했어요. 이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이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드디어 완성됐을 때 자랑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거든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 간다고 아빠한테 처음 말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아빠는 한국이 마치 완벽한 나라처럼 보인다고 하셨거든요. 제 다큐멘터리는 아빠를 놀라게 할 거예요. 실망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을, 그리고 아마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태국 TV에서 제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날, 저는 완전 초조했어요. 아파트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엄마가 늘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데 말이에요. 방송을 보면서 제 여정이 화면에 펼쳐지는 걸 지켜봤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졌던 그 큰 생각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변해갔는지 말이죠. 곧 반응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가족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한테서 메시지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다고 했어요. 카냐 정말 눈이 뜨였어. 라든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었어. 같은 말들이었죠. 하지만 다들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한국에 너무 관대했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태국을 너무 비판했다고 했어요. 제 전직 언론학 교수님은 직접 전화하셔서 제가 진짜 이야기를 더 깊이 파헤치지 않았다고 실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이런 엇갈린 반응에 좀 속상했어요. 제가 실수한 걸까요? 원래 계획대로 할 걸 그랬나? 그런데 그때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꾼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한국에서 인터뷰했던 태국 여성 순이가 보낸 거였어요. 그녀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카냐,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줘서 고마워요. 여기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끔찍하지도 않아요. 당신은 진실을 보여줬어요. 그 순간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확신했어요. 큰 스캔들을 폭로하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걸 깨달았죠. 세상이 흑백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세상은 복잡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섞여 있잖아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좋은 기자가 되는 건 큰 충격적인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하고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틀렸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생각을 바꿀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가장 크게 배운 건 사람들에 대한 거였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태국이든 한국이든 결국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힘든 순간도 있지만 또 다정한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이야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앉아서 다음 과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전과는 다른 기분이에요. 진실을 밝히는 일에 여전히 흥분되지만 이제는 그 진실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게 괜찮다는 것도요. 아니, 사실 그게 인생과 저널리즘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부분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무엇을 할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디를 가든 어떤 이야기를 쫓든 늘 마음을 열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야기는 언제나 가장 뜻밖의 곳에서 나타나거든요.